박송 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에서 이 선고가 나온 14일 밤 늦게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많은 입장 확인 요청이 있어서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1심 재판을 통해서 이 친형인 박진홍 씨의 죄가 명백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거죠. 그동안 박진홍 씨가 무죄를 주장해 왔었는데 이 박수홍 씨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것이 맞다고 인정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심 선고 결과로 지난 3년간 법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많은 인고의 시간을 가진 박수홍 씨의 아픔을 모두 씻을 수는 없지만 피고가 죄값을 치르고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1심 판결 결과입니다. 이 형량,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박수홍 씨는 형수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이 외에도 그동안 취합한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허위 유튜버 그리고 악플러들에 대한 소송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박송 씨는 끝으로 진실을 밝히고 거짓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자신을 응원하고 걱정해준 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시는 자신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거듭 전했습니다. 기자주 안지용입니다. 박수홍 씨 친형 내외를 둘러싼 이 횡령 재판, 바로 2월 14일 첫 선고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 내용과 더불어 과연 왜 그런 판결이 나온 것인지, 향후 어떻게 이 상황이 진행될지를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일단 박수홍 씨의 개인 돈 그리고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내외, 그중에서 친형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날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건데,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정도를 고려했다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형의 아내이자 즉 박수홍 씨의 형수에 대해서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날 재판부가 인정한 친형의 횡령 금액은 20억 원 정도입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이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을 한 건데, 다만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이런 판단에 대해서 과연 박수홍 씨는 어떤 입장일지 노정원 변호사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이번 판결의 전제는 가족 네. 기업이고 가족들을 위해서 저 돈들이 증발한 돈들이 사용됐다라는 전제하에 판결이 난 것이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증발한 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재산의 총괄 관리자가 그 증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용처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하거든요. 같은 논리로 지금 유죄로 인정된 법인카드와 상품권 사용 같은 경우는 법인의 사용 용처에 안 맞게 그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용처를 네네.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했는데, 네. 그 개인 횡령 같은 경우도 용처가 불분명하게 증발된 돈들에 대해서 이것들은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 부분들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가족들끼리 얼마를 나눠 가졌는지는 인사를 통해서 밝혀라 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어쨌든 재판에 있어서 재산의 총괄 관리자의 책임은 개인 재산까지 포함해서 법인 재산까지 박진홍 씨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용처가 불분명한데 재산의 총괄 관리자가 책임이 없다라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이 갑자기 50억이 증발했는데 그 50억이 증발된 경우에 대해서 은행이 밝혀야지, 피해자가 밝히지 못하면 또는 검사가 밝히지 못하면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의 범위를 좀 벗어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서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박수홍 씨 측에서 문제를 삼고 검찰은 60억 원 정도의 횡령 규모를 봤는데, 이후 공소장을 변경해서
40억여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법원이 인정한 거는 20억 원이죠. 그런데 20억 원에 징역 2년, 법정 구속은 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온당한 판결이라 볼 수 있을지를 놓고서는 계속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거죠. 물론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맞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3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향후 박수홍 씨 측, 하지만 정확히 말해서 형사재판은 원고가 검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단 박수홍 씨 측에서는 항소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으며 이런 의견을 검찰에 피력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 판결 내용 다시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고 이 판결 내용에 대한 박수홍 씨 측의 입장도 계속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어떤 부분을 유죄로 받는지를 보면 친형이 이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점 등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회사,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사적 용도에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절세를 하려는 의도였을 뿐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은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라면서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여전히 탈세를 절세로 정당화했다. 경영자로서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우려된다고 꾸짖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뉘우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판부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럼 과연 재판부는 어떤 부분은 무죄로 봤을까요? 친형이 상가를 구입하고 회사 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상가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이전된 등을 고려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횡령한 금액 중에서도 변호사 선임비, 아파트 관리비 등 1억 원 남짓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만 착복했다고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죠. 자, 이에 따라 재판부는 친형이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에 따라 무죄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박수홍 씨의 친형은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재판부 내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구속 만료 후 석방된 것을 비롯해 수사 공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고려해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시간이 지나가는 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3심제입니다. 여기서 항소를 안 하면 이대로 끝나게 되겠죠. 근데 항소를 하면은 2심이 진행되고 거기서 또 상고를 하면 대법까지 가겠죠. 이게 모두 끝난 후에 모든 재판 과정이 끝나면 그때 징역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법정 구속을 유예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이 지속되던 중 관심이 집중되자 피고인은 물론 가족들 전부가 대중의 지탄을 받음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살짝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친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잘못이 인정돼서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가 대중적 지탄으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이게 양형의 참작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저도 좀 의문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노종원 변호사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서 이 횡령된 금액들의 상당수 가족들을 위해 사용했다라고 본다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가족들을 위해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도 현재 불분명한 상황에서 재판부에서 그런 심증으로 지금 현재 판결을 한 상황이고, 오히려 문제 삼는 건 탈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문제를 삼고 있고, 여론을 통해서 많이 이 재판 과정 속에서 많이 고통을 받은 것까지도 참작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오히려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형수의 김용호 씨에 대한 허위 제보로 인해서 굉장히 2년간 극심한 고통을 받았거든요. 오히려 허위 제보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으로 박수홍 씨가 더한데 가해자 측에서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을 재판부의 양형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좀 억울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노종원 변호사의 주장은 이번 사태에 있어서 피해자는 박수홍 씨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홍 씨는 단순히 이런 횡령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형수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렇게 정작 허위 사실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은 박수홍 씨인데 왜 가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거에 대해서 이게 정상 참작이 되는 부분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재판부의 추가 입장을 또 확인해 볼게요. 피고인은 박수홍과 신뢰관계의 기초에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으나 이를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박수홍 및 고령 부모,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과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박수홍 씨가 그동안 끊임없이 피해를 주장해온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박수홍 씨는 사실 굉장히 가족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이거는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앞서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전 여러 방송을 통해서 본인은 가족을 전적으로 믿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가족 관계가 전부 망가졌다는 거죠. 특히 고령의 부모가 이 재판의 증인으로 서고 그 과정에서 부모는 끊임없이 장남을 두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재판부에서 장남은 징역형을 받을 정도의 잘못을 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들은 한 번도 박수홍 씨를 편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장남의 편에 서서 박수홍 씨를 공격을 해왔죠. 이 부분을 박수홍 씨는 가장 힘겹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런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도 또 이런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허위 직원 제출 금액 일정액은 부모나 박수홍의 생활비, 수익 배분 등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 부모나 박수홍 역시 범행 상황에 관해 막연하게나마 인식했을 개연성이 높다고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속적으로 친형은 가족 기업이다. 그래서 사적으로 쓰는 거, 아이들 학원비, PC방 이용료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외에 피트니스 센터도 결제를 했죠.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사실상 법인 돈을 썼기 때문에 사적 유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박수홍 씨가 이런 범행 상황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인식했을 개연성이 있다. 박수홍 씨가 알면서도 어느 정도 묵과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건데 제가 그동안 취재를 하면서 봤을 때 법원의 판단은 사실 의심이 없어야 되거든요. 명백하게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막연하게나마라는 표현을 쓰면서 인식했을 개연성이 있다. 이런 표현을 바탕으로 해서 그 친형의 형량을 정하는데 양형의 참작 사유로 썼다. 이 부분이 저는 조금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돈, 내가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 썼다.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라는 친형의 주장이 많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노종원 변호사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홍 씨의 현재 자산 상황을 봤을 때 박수홍 씨가 많은 부분을 가져갔다라고 보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별도의 생활비 카드를 만들어 드려서 그 카드를 통해서 생활비를 쓰도록 했거든요. 예,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추가의 무슨 개인 통장이라든지 상품권들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은 박수홍 씨가 명시적으로 양해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추정적으로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지금 양형 및 법정 구속을 안 하는 이유로 삼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납득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다퉈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볼 때 박수홍 씨 그리고 노종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경우 항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을 합니다. 선고가 있고 나서 일주일 안에 항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박수홍 씨 측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소 의지를 피력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검찰이 판단을 어떻게 할지 실질적으로 항소가 진행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친형 측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사실 이번 사안이 불거지고 친형 측은 변호인을 통해서 한 번도 공식적인 입장을 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올데스타에서도 그 담당 법무법인을 통해서 입장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그때도 들은 얘기는 우리는 지금 공식적으로 언론 대응이나 입장을 낼 생각이 없다는 거였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친형 측의 입장이 나오면은 그 내용을 저희가 그대로 전달드리고 또 그 내용을 분석해서 말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 1심 선고는 나왔습니다. 친형 징역 2년, 형수는 무죄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항소가 진행될지, 항소가 진행되면은 2심 재판부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결국 이 재판은 더욱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진행되는 내용 역시 저희가 취재 후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